지금부터는 민주당의 조기 대선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경선 규칙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상태인데요. 오늘 오후 2시에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이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의 비율을 50%씩 반영을 하는데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집니다. 먼저 목소리 듣고 오시죠. 어느 누구도 흔쾌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안을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그게 비난의 가능성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수인데 심판의 규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떤 결정도 다 수용하겠습니다. 역선택이 우려된다는 막연한 구실로 국민 경선을 파괴하려는 결과를 보인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 아무래도 당원 지지세가 좀 약한 비명계 주자 같은 경우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완전 국민 경선을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잠정 결론에 대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김동연 측에서 이야기를 했고 또 후보자들과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미팅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두근 평론가님, 네. 좀 반발이 상당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돌아보는 어느 당의 경선도 사실은 늘 룰 미팅 때문에 치열하게 다툽니다. 룰 미팅이 뭐 모든 후보들의 그런 어떤 대리인들이 모여서 아주 안정적으로 끝난 적은 없어요. 언제나 한 번씩 이렇게 룰 미팅을 갖고 룰 때문에 이렇게 부딪힙니다. 비명계 입장에서는 이대로 그냥 뭐 대세론으로 묻힐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판을 흔들기 위해서는 룰부터 자신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국민 경선과 국민 참여 경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국민들이 솔직히 누구한테 물어본들 민주당이 뭐 국민 경선이 몇 %고 여론조사 몇 %, 국민 참여 경선이 몇 %냐 모릅니다. 하지만 비명계 의원들은 그래도 이 룰과 관련된 어떤 협상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일말의 어떤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완전 국민 경선이 아마 민주당에서는 안 받아들여질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자꾸 당원 주권주의, 뭐 당원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라는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뭐 태풍 속에 찻잔 속의 태풍처럼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죠. 이 대통령 선거 경선을 준비하는 캠프 인선도 공개를 했는데요. 그 인선의 면면을 보니까 친명계 색깔이 좀 빠지고요. 이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박수현 의원, 한병도 의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의원들도 보면 좀 색채가 옅어요. 색채가 옅다고 분류되는 의원들인데 인선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이번 경선 캠프를 하면서 아무래도 또 그 통합, 특히 또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뭐 이런 점을 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지금 이재명 그 대표의 있던 캠프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저는 캠프 구성은 저렇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또 별도로 움직일 거다. 거기는 진짜 친명계 혹은 옛날부터 이재명 대표와 손발을 맞춘 어떤 선거의 경험이 많은 어떤 사람들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캠프가 이원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성춘 부의장님, 캠프가 이원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배우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공식적으로 임명이 되신 분들이 공식적인 업무를 처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공보단장으로 임명된 분이 기자분들과 소통하고 그런 업무를 다 맡게 되지 않겠습니까? 배우에서 다른 뭐 실세인 뭐 친명원이 다시 뭐 기자분들께 다른 연락을 드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경선이나 본선 과정에 있어서 저렇게 임명되신 분들이 저는 통합의 역할을 해내실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임명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뭐 정치는 인사 자체가 메시지이긴 합니다만 통합의 행보를 보이기 위해서는 저런 인사를 넘어서는 뭐 정책도 수용하고 경선 과정에서 다른 군수 후보들의 이야기들도 다 수렴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저거 자체만으로 뭐 다 완성이 됐다. 저희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뒤에서 다른 사람들, 친명 실세들이 사실상 따로 운영할 것이다라는 것은 글쎄요 너무 정치적인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 민주당 대선 경선이 사실상 이 전 대표 원톱 체제로 굳어지면서 경선 흥행에는 빨간불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최 교수님.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뭐 토론회를 이런 시도도 해보고 저런 시도도 해보고 흥행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원톱 체제로 가면 흥행은 힘들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이제 경선은 치러지는 것이고요. 뭐 네. 이재명 대표가 단독으로 무슨 추대되는 건 아니고, 두 번째는요. 사람들의 관심은요. 차기 대선에 이제 강력한 후보가 올 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모이게 돼요. 많이 싸워가지고 사람들에게 흥행을 일으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그것이 뭐 꼭 그런 방식으로만 흥행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강력한 대선 후보가 있을 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고 그 기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발언을 하는데 어떤 정책을 내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력한 대선 후보가 있는 정당의 경선에 관심을 많이 갖지, 강력한 대선 후보가 없는 정당에서 서로 뭐 이합 집산하고 싸우고 다투고 막 충돌하고 이런 짓만 있는데 관심이 많을까요? 후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성행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강력한 대선 후보고 지지율이 제일 높으냐 하는 부분이 대선 과정에서 흥행을 몰고 올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민주당의 경선이 결코 흥행을 이루지 못할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 양 진영 모두 추가 출마자가 있을지도 관심이 주목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이면 각 당내 경선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지켜보시죠. 여기서 홍석준 전 의원, 최진봉 교수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